안녕하세요. 주식 밤톨입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는 지지선과 저항선. 라이브 방송에서 했던 건데 조금 실수가 있어서 오타도 있어서 다시 녹음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아마도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지선과 저항선. 쉽게 생각하면 쉽고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느낌인지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드리는 게 좋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장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파트에 살아요. 24층에 삽니다. 24층, 그 위에는 25층, 26층이 있겠죠. 근데 이 밤토리가 24층에서 25층으로 너무나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망치를 하나 딱 듭니다. 그리고 천장을 한번 뚫어보자. 그래서 점프를 합니다. 천장을 한번 칩니다. 하지만 천장이라는 게 망치 한 방으로는 뚫리지 않겠죠. 그래서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닥에서 다시 한번 더 점프, 또 망치로 천장을 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시도를 했지만 천장은 쉽게 뚫리지가 않네요. 그래서 한 번 더 점프, 그리고 한 번 있는 힘껏 천장을 칩니다. 이렇게 3번이라는 시도 끝에 결국은 천장이 뚫렸습니다. 즉, 주식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천장을 치는 모습이 저항선을 뚫으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점프를 하는 24층이라는 바닥이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25층의 천장을 뚫고 밤토리는 25층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25층이라는 천장은 천장이 아니라 이제 밤토리가 발을 딛고 있는 바닥, 즉 이제는 저항선이 아니라 지지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5층에 올라왔으니까 26층으로 올라가려면 방금 했던 것처럼 여러 번의 점프를 하면서 다시 두드리겠죠. 이런 게 저항선을 뚫는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밤토리가 25층을 뚫고 올라가려고 망치로 여러 번 두드렸지만 천장이 뚫리지 않고 결국은 뚫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천장을 뚫기 위해서, 저항선을 뚫기 위해서 열심히 점프를 했던 24층 바닥은 밤토리가 너무나 무거워서 바닥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균열이 가니까 내가 딛고 있던 바닥, 24층의 바닥이 이런 식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이렇게 바닥이 무너지니까 밤토리는 25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24층에서 23층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추락하는 모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지선과 저항선, 어느 느낌인지 어느 정도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주식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현재 밤토리가 딛고 있던, 밤토리가 뚫고 올라가려고 했던 천장, 이러한 것들을 주식에서는 지지선과 저항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지선과 저항선, 넘으면 지지선이 되고 위에 있다면 저항선이 됩니다. 즉, 밤토리가 주식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4층에 밤토리가 위치해 있다면 24층 바닥은 지지선이 되고 25층 천장은 저항선이 될 겁니다. 이러한 지지선과 저항선은 시장에서는 여러 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식에서 흔히 말하는 가격 이평선, 이동평균선, 즉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러한 선들이 아래에 있다면 지지선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선들이 위에 있다면, 주식 가격 위에 있다면 저항선이 될 겁니다. 또한 또 다른 지지선과 저항선은 전고점과 전저점, 그 전에 가격이 높았던 가격과 가장 높았던 가격과 전에 가장 낮았던 가격, 이러한 가격들이 위에 있다면 저항선, 아래에 있다면 지지선이 됩니다. 흔히들 저항선이라는 건 매물대라는 말로도 많이 표현이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물려 있어서, 즉 전 고점이니까 그 구간에서 샀던 사람들이 많이 물려 있어서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계속해서 망치로 깨면서 올라가야 하니까 매물대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선, 즉 25층 천장, 이러한 저항선과 천장을 뚫고 올라갈 때는 중요한 건 거래량,
그리고 일부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거래량이라는 건 망치의 힘입니다. 망치가 세게 친다면 거래량이 많이 발생되면서 저항선을 쉽게 강하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밤토리가 너무나 큰 망치로 이러한 저항선을 한 방에 뚫기도 합니다. 25층의 천장, 26층의 천장, 두 층의 천장을 한 방에 뚫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건 주식에서 엄청난 호재가 발생되다든지, 바이오로 말하면 임상 결과가 나오거나 승인이 나오거나 때로는 엄청난 계약, 엄청난 뉴스, 이러한 게 나온다면 밤토리는 엄청난 큰 망치로 한 방에 모든 벽과 모든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겁니다. 물론 이때는 거래량도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망치의 크기는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점프를 하다가 바닥이 균열되고 바닥이 무너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지지선이 무너질 때는 점프를 하느라 그동안 너무나 지쳤던, 밤토리가 너무나 지쳤던 이러한 물량들이 나오는 거고, 아니면 더 이상 점프를 할 수 없는 악재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힘들었던 사람들, 힘들었던 물량들이 함께 던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지선이 무너질 때는 거래량도 함께 많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저항선 돌파와 반대로 지지선도 한 방에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기치 않는 악재,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돌발 뉴스, 매물,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 한 방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때도 참지 못하고 이제는 나가야겠다, 이러한 물량들이 나오면서 거래량 또한 많이 발생합니다. 지지선과 저항선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는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 느낌을 알았다면 한번 그어보셔야 합니다. 전 고점을 한번 그려보고 전 저점을 한번 그려보고, 이러한 식으로 많이 그려보아야 합니다. 많이 그려보고 많이 살펴보고 내가 그림이 맞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이러한 걸 통해서 내가 사야 할 자리인지 내가 팔아야 할 자리인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부터 내 계좌는 플러스가 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